이상 공작소 볼륨 1 동, 상, 이, 몽 생각과 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곳. 우리의 이야기가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참여형 문학 창작 팟캐스트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에서 기타 잡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 방송 편집도 맡고 있고요. 태피디입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까지가 이제 지난 방송이 방 기자의 단편선 무제 3번째로 나왔던 이야기의 리뷰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방송까지는 저희가 대선 전에 녹음이 됐었고, 지금 녹음 시점에는 대선이 끝나 있고 지금 정권이 바뀌어 있는 첫 상황에서의 첫 녹음입니다. 오늘은 웹툰 리뷰 채씨님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다 나와 계시고요. 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저희 개편 방송도 방송 이후인데 지금이 조금 더 산뜻하게 좀 인사들 좀 부탁드릴게요. 방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방 기자입니다. 제일 산뜻한 것 같아요. 뭔가 사정 없이. 그 외에 나 이것도 몇몇 개 다른 방송들 막 좀 유사 분야 들어봤는데요. 발랄하게 꼭 여성분들이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뭐입니다 막 이러고 이게 진짜 뭔가 방송처럼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방송들 되게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방 산뜻하게 기자입니다. 부탁드리는데, 네. 이렇게 해드리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아유. 네. 채씨님 있으니까 산뜻할 거예요. 네. 네네네. 하지도 못할 걸 제발 시키지 마. 네. 알겠습니다. 네. 소 대표님, 윤 작가님. 네, 서 대표입니다. 네. 나 이거 안 되는데 목이 용작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메인 우리 오늘 진행해 주실 최씨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씨입니다. 와. 왜 하라고 하는 거야, 그치? 산뜻한 걸. 아니 왜? 이건 TPD의 취향이죠. 아니 취향이 아니라 이 방송이 녹음이 되면 우리가 너무 약간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진행되다. 좀 에너지틱하지 못한 그런 게 있죠. 네, 뭔지 알죠?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네네. 아무튼 그렇게 진행해서 오늘은 어떤 웹툰을 가지고 오셨는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문을 열어볼게요. 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다음 웹툰에서 연재 중인 훈 작가, 지민 작가의 나빌레라입니다. 제목부터가 좀 독특해서 그런가 시선을 끄는 작품이었는데요. 이제 나빌레라 뜻을 검색을 해보니까 나비랑 겠더라라는 옛 표현을 합쳐져서 나비 같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왜 나비 같다라는 의미인지는 후에 줄거리 소개를 듣고 나면은 다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웹툰. 네, 오늘은 나빌레라라는 웹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 열고 들어갈게요. 네. 채씨의 웹툰 리뷰 나빌레라. 네, 이 웹툰은 한 할아버지의 발레 도전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도전이라는 것에 멀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주인공이 친한 동료의 장례식을 계기로 잊고 살았던 자신의 꿈에 도전을 하는데요. 어릴 적에 우연히 봤던 게 경험의 전부였지만 지금이라도 도전하지 않으면 미련으로 남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나 자식들의 만류와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주인공 앞을 막아가게 되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발레단을 찾아가서 하나부터 차근차근 발레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인 채록이를 만나게 되죠. 좋은 재능을 가졌는데 뭔가 대충대충하고 어딘가 삐뚤어진 것 같은 채록에게 발레단 단장이 할아버지의 전임코치로 붙여버리면서 끊임없이 계속 다가가는 할아버지랑 그게 불편하기만 한 채록이 의 내용도 같이 들어있어요. 편견과 한계에 맞서는 할아버지랑 그런 할아버지 옆에서 서서히 변하는 채록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살짝 지금 설명이 좀 약간 애매하게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체로기가 이제 주인공 다른 또 또 다른 주인공이죠. 거의 그렇죠. 그리고 발레를 하고 있던 학생이고. 그렇죠. 네. 크게 작품을 요약을 한다면 도전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전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다른 작품으로도나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좀 진부해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남자의 발레와 노년의 발레라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의 편견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면서 뭔가 도전이라는 주제를 되게 재밌고 집중력 있게 완성을 해낼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엔 보면서 다른 사람들 이제 보고 오셨으니까 네.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좀 굉장히 참신했어요. 이 내용이? 네. 굉장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나비다를 처음 연재할 때부터 쭉 지금까지 봤어요. 원래 보시던 네, 작품. 원래 처음부터 쭉 봤어요. 왜냐면 훈 작가가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도 훈 작가 자체를 모르지만 훈 작가가 그린 대표적인 만화는 알 거예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은위. 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은밀하게 위대하가. 아, 근데 그 영화 자체를 어쨌든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뭐 김수현 작품의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좀 다음 웹툰에서는 흥행 보증 수표? 다음 쪽에 네. 이분 웹툰이 되게 많아요. 네. 이거 말고도 이제 후에 작가 소개할 때 몇 개 음. 더 얘기할 거긴 한데 이제 은밀하게 위대하대 이것도 이 작가님 네. 본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작품 자체를 어떻게 봤냐고 그러냐면은 혹시 영화 빌리 엘리어트라고 아세요? 빌리 엘리어트의 약간 노년판? 약간 저는 그렇게 좀 접했거든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빌리 엘리어트 자체가 탄광촌의 소년이 영국에서 이제 탄광촌의 소년이 이제 발레를 하는 거죠. 그 편견과. 걔는 재능이 엄청나잖아. 그쵸. 근데 그거에 이제 노년판. 이분도 재능이 있죠. 재능이라기보다는 이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쨌든 잊었던 꿈을 사람들한테 반대하잖아요. 늙었다고. 늙고, 발레가 웬 발레냐고. 좀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서 되게, 그리고 그러니까 대사 하나하나에 약간 되게 좋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도. 네, 저는 지금 용 작가가 중간에 태클 걸었잖아요. 재능이 엄청나다고. 근데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는 안 봤는데 저는 나루토가 떠올랐어요. 이게 뭐야? 갑자기 왜? 굉장히 다양한. 나루토야? 자, 여기는 동상이몽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한 측면인데요. 그 나이 먹고 그 정도의 신체가 건장하려면요, 그것도 재능이에요. 그렇죠. 네, 재능이에요. 그래서 재능 플러스 의지도 재능이에요. 그쵸. 근데 의지도 노력도 재능이죠.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재능의 총 완결체인 거죠. 예, 예. 집약체. 단지 나이 들어서 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년 만화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좋아할 삘이구나라고 딱 열자마자 이건 내가 좋아할 삘이구나, 나루토구나 싶어가지고 이런 방향 또. 네. 네, 또 독특하네요. 그래서 저도- 시선이. 네, 재밌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약간 그 할아버지랑 그 녀석도 나이 차이가 굉장한데 브로맨스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네, 맞아요. 체록이랑. 네. 음. 그래서 뭔가- 여러모로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걸 좋았어요. 네. 브로맨스를 좋아요. 좋아하셨어요? 되게 좋아요. 아. 브로맨스 되게 좋아해요. 네, 자, 다음으로는 취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근성물에 약하거든요. 스포츠 이런 거 좋아해요. 스포츠 만화 같은 거. 그래서 이것도 일단 근성이랑 근성 만렙을 찍은 이 할아버지가 발레에 도전하는 거라서 또 뭐랄까 다른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정말 열정으로 온몸을 바쳐서 땀 흘리는 거잖아요. 네. 저 그런 거에 되게 약하거든요. 제가 잘 못해서. 그런 사람들 동경하거든요. 그런 거에 좀,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은 흔할 수 있는데, 나이, 노년의 주인공을 내세워서 해줄 수 있는 어떤 인생의 성찰? 근데 그거를 그냥 꼰대처럼 가르치면 진부한데, 발레라는 독특한 소재로 해서, 이런 훈남 훈녀들을 통해서 눈을 정화 한번 시켜주고, 거기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한 번씩 툭툭 던져줘서 되게 잘 갖춰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인턴? 네. 저도 인턴 이 떠올랐어요. 생각이 났어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참 캐릭터 하나하나가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이 구성을 되게 잘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약간 가족
물? 그러니까 그쵸. 가족도 예. 보여요. 이 예. 안에서 저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주인공 캐릭터 이외에도 주변에 있는 네, 캐릭터들이 할아버지네 굉장히 가족네도 있고. 짜임새가 네. 좋고 되게 성격의 부여를 잘 했다고 그래야 되나? 작가님이 독자한테 많은 생각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설정을 되게 잘 넣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같이 붙여줬던 체로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할아버지가 재능이라는 생각을 솔직히 못했거든요. 이게 노력도 재능이라는 얘기는 잘 생각을 네. 못했던 부분이라서 좀 상반된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할아버지랑 체력이랑 뭔가 일단 나이 차도 젊은 사람과 노년이고 또 재능은 있는데 좀 노력을 안 하려고 하는 체력이랑 이제 신체적인 그런 재능은 부족한데 이게 말하는 재능이 발레에 부합을 했을 때로 하면은 발레는 거기서 체력이가 그러거든요. 발레는 선이라고. 네. 무조건 선이 이뻐야 돼. 반은 먹고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당연히 할아버지한테는 그게 힘들잖아요. 그런 재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노력은 있는 할아버지랑 둘이 되게 상반된 걸 붙여놓는 것부터가 맞아요. 네. 되게 잘 캐릭터를 만드신다? 이런 생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첫째가 되게 반대를 하잖아요. 큰아들. 네, 큰아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 시선. 다른 사람들이 내 부모님을 보고 음. 욕하면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부모님의 꿈을 사실 내가 막을 자격이 있나 싶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내 부모님을 안 좋게 보는 건 싫고 이런 갈등들이 되게 생각해 볼 법은 한데 참 답이 쉽게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은근히 잘 던지면서 오래 볼 수 있게 그런 설정들을 잘 넣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작품의 독자층 네. 이렇게 어필하는 독자층이 약간 이거 높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10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오히려 이런 거 보면서 다루고 있는 소재가 꿈 하고 싶은 거 심지어 이게 주인공을 할아버지로 두면 설정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꼰대 의식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학생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 동생이 있는 그리고 지금 방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동생을 가지고 있는 형 입장에서도 이 동생도 웹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모르는 작품이라면 한번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좀 그런 되게 꿈에 하고 싶은 거라는 거 관점에서 되게 잘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작가 소개로 넘어갈게요. 네. 앞에 훈 작가님하고 지민 작가님 이렇게 네. 설명을 드렸는데 스토리 작가가 훈 작가님이고 그림을 지민이 그리는 네, 건가요? 그리신 분이 지민 작가님이에요. 두 분이 원래 한 팀이신 건가요, 그럼?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예. 훈 작가님은 보통 본인이 그림 그리시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다른 그림 작가님하고 같이 협업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앞에 말했던 은밀하게 위대하게 원작이 이분 작품이고 또 다른 작품으로는 해치지 않아랑 그루밍 선데이, 지옥에서 더 네. 기타 등등 있는데 장르가 되게 다양해요. 지금 말했던 게 동물원 이야기도 있고 스포츠 이야기도 있고 호러 쪽, 스릴러 호러 네. 이런 쪽도 있고 장르를 되게 넓게 맞아요. 하시고 그 소녀 더 와일드도 있죠. 네, 그건 그것도, 이제 예. 네이버 네, 쪽에 네이버 쪽에. 거기는 또 이제 학원물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장르를 잘 넘나들면서 이분 은밀하게 위대하게 저도 영화를 봤었는데 보통 영화로 나오는 웹툰들이 보면은 되게 스토리 짜임새가 좋아요. 그래서 영화로 나오기 더 쉬운, 그러니까 네. 더 용이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번에 좀 많이 더 느꼈다고 해야 되나 조사를 하면서 이분이 보통 이게 자기가 그림을 그리시기는 해요. 보면은 네. 그렇다고 엄청
못 그리신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 생각은 본인이 더 스토리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업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분업을 네. 해서 자기가 더 스토리에 집중하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스토리를 주로 하시니까는 그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가끔 후기 같은 걸 봐요. 이제 작가님들이 이런 작품이 끝나고 나면 어땠다, 뭐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그런 후기들 같은 게 보통 있는데 저는 좀 챙겨보는 쪽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그 한 스토리를 위해서 뒤에 뒷배경으로 쓰는 것들이라던가 설정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조사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 같은 경우가 북한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북한군의 그 시스템을 모르니까 그걸 아는 사람을 찾아 조사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최대한 그거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만화 특성상 좀 사실이 왜곡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겨요. 왜냐하면 과장을 하게 되고 아니면 자신이 없는 가상의 것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그리고 또 현실에 있을 법한 이런 또 웹툰으로 정해지면은 혼동이 되기가 쉬운데 정보 있는 팩트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좀 몇 가지 눈에 보였어요.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자전거 좀 놀랬는데 자전거가 네, 그 하필이면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고 또 하필이면 제가 타는 자전거의 브랜드를 그 만화에서 나와버려가지고 발레 교습소라고 해야 되나요? 학원? 주인공의 이제 원장님. 네. 그 사람이 이제 출근할 때 타고 나오는 자전거가 이제 헬멧까지 깔맞춤을 해가지고요. 비앙키라는 이탈리아에서 나온 꽤 유명한 비땡기. 네, 비앙땡 뭐 하든 네. 그게 좀 되게 예뻐요. 그래서 요즘 그 10대 애들이 특히 좋아하고요. 가성비가 매우 나빠서 감성비가 되게 좋다고 하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근데 고증이 되게 잘 됐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저 지하철에서 보면서 보는데 그때 푹 하고 웃어버렸거든요. 약간 디테일을 좀 약간 신경 쓰시는. 굉장히 그쵸. 이 만화도 보면 제일 밑에 도움해서 네, 발레 이렇게 네. 뭐 누구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써놓는데 그게 이제 그분들의 인터뷰를 따서 참조를 하고 거기에 이제 현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받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발레의 실제 모습 같은 걸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해내려고 그런 조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아까 웹툰 특성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어떠면 이게 사실 작가적인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인드? 아니 그런 약간 그런 소신? 건데. 그런 게 있다면 사실 이런 거는 대충적이라도 좀 이렇게 갖추려고 하지 않나요? 근데 원래 대부분 전문화된 영역을 다루다 보면은 특히 소설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웹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거는 취재가 동반이 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취재가 잘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취재가 잘 된 작품들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조금 더 현실과 밀접하고 그리고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말 속에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대사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대단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작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거를 좀 저는 약간 믹싱해 넣는다 그러거든요. 약간 반죽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꼭 문학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현실의 반영이고 투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담아내야 된다. 그래야지 공감하는 대중들과 공감하는 거잖아요.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 뭐 웹툰이라는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굳이 이 작가님 이게 훈이라고 네네, 있나요? 훈. 네, 훈 작가님께서 굳이 웹툰으로서 이걸 구현해내려고 하시는 뭐 그런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궁금해지긴 그런 이유 하네요. 없어요. 그런 건 본인이 웹툰 작가니까 그걸- 뭐 웹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마리아 방구야. 그러니까 스토리에 좀 치중을 하신다고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그게 왜 궁금해서. 그러냐면 훈 작가가 궁금해서 항상 논란이 있었어요. 훈 작가 그림을 못 그리지 않아요, 절대. 음. 근데 훈 작가가 원래는 이제 힙합을 그렸던 옛날 힙합이란 만화 아시죠? 거기 김수용 작가의 문화생이었어요. 근데 본명은 최종훈인데 이 훈 작가가 항상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지각이에요. 웹툰 같은 경우가 문제는 웹툰이나 웹소설
이런 연재하는 소설 그런 물들의 문제는 정확한 시간이 있어요. 네이버는 이제 전날 11시면 올라와요. 수요 웹툰은. 그리고 마감일? 예, 다음은 거구나. 12시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게 마감이 안 되는 순간 댓글로 욕이 달려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계속해서 늦어지면은 그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안 늦는 작가들은 절대 안 늦어요. 근데 늦는 작가들은 항상 비일비재가 늦어요. 이거는 습관인 거예요. 왜 웃어요? 네. 셀프 디스하는 것 같아서요. 웃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안 셀프 늦는 디스하는 사람들은 것 절대 안 네, 늦지만 우리 작가님들? 늦는 사람들은 계속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래 뭐 그렇죠. 우리 지각하는 사람들은 원래 항상 늦는 지각하고. 새끼가 계속 늦어요. 그러니까 훈 작가는 이게 늦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마감에 쫓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가 작품이 용두삼이 용두삼이로 끝나는 경우가 조금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되게 미안한데 되게 네. 지금 뭐 이렇게 자꾸 오버랩이 자아 돼서 성찰들. 네. 자 우리 이상민 교수의 자아 성찰 중인. 어쨌든 비일비재했어요. 그 비일비재함이 이제 훈 작가로 하여금 그 그림을 그려주는 작가를 필요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콜라보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스토리에 본업의 집중할 테니까 이유가 너는 그림을 좀 그려달라. 그러면 자기가 그림까지 그리면서 스토리까지 내기에는 그것들이 작업하는 완성도도 완성도도 떨어지고 그렇고 점점 더 밀리면은 본인이 이제 마감도 어느 못하고. 정도의 역량을 그렇죠. 따라서 분업을 하려는 예, 저는 그런 분석이 궁금해서 아까 네, 여쭤봤던 그래서 그런 거고요. 거예요. 그래갖고 예전에 유명한 스토리 작가로는 이제 김풍이 있거든요. 우리 알죠? 그 야매 요리사 네. 김풍도 이제 네이버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인데 김풍도 스토리 작가로 자꾸 돌아와 쓰고 이제 스토리를 좀 더 집중한 이유가 항상 지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김풍도 모두가 다 네. 웹툰을 다 그릴 수는 없는 거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적합하게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뒤에 사전 조사 같은 그런 게 네네. 원래는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좀 맞지 않냐라고 하는데 네. 이게 좀 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냥 네네. 기본인데 기본을 꾸준하게 지키는 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더 네. 대단하다고 할 수도 네. 있는 거고. 네. 초반에는 기본을 지키는데 나중에는 비약이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게 지금 근데 채씨님이 말씀하신 논조는 아까 꾸준하게 계속해서 협조를 통해서 굉장히 비약을 없애려고 노력하잖아요. 지금 훈 작가는 그런 점이 어디를 것 같아요. 네. 얼만큼 과장시키고 네. 어디는 사실로 가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아마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사설인데 잠깐 보시면 이 헬멧이 지금 저기 있어요. 오. 근데 색깔 배치를 보시면 지금 브랜드만 안 써놨지 똑같잖아요. 그리고 자전거는 저기가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사실 그 그림 작가가 자전거의 팬이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아, 뭐 훈작가야 굳이 꼭 비앙땡과 이 모자를 깔맞춤할 그걸 필요는 해달라라고 없겠지만 안 했을 그림 수도 작가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제 이런 디테일은 사실 이제 저 같은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만화를 보는 플러스 요소가 분명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은 기본 아니냐라는 태피디의 말에 동감을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 점수가 된다는 건 하필이면 내가 쓰고 있는 헬멧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측면이 이제 최 씨가 얘기하신 그런 부분.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더 이렇게 플러스 점수를 주게 되는 네, 그런 겁니다. 좀 전반적으로 탄탄하고 좀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은 5화에 나오는 발레단 단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주인공이 발레를 하고 싶어서 발레단에 들어가서 단장님에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단장님도 가져가고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죠. 뭐 운동을 원하시면 다른 운동을 하셔도 된다. 뭐 사이클도 있고 산악도 있고 그렇지 않냐라고 주인공을 설득시키는 단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이가 들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 뜻이 작은 건 아닙니다. 나약하고 힘없는 노인인 건 맞지만 진심이 진심보다 작은 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대사가 굉장히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어요. 나이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다들 그쵸, 얘기를 그쵸. 하고 다니는데 하지만 실상 굉장히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고 네. 오히려 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그 내면적 모순이 있죠. 네. 인상 깊은 장면 없으셨어요? 다들 뭐 다른? 저는 뭐 이게 되게 지금 몇 화까지 나왔는지 모르는데 한 50화가 넘은 거 같. 50화 정도가 됐나요? 나 한참 많이 봐야 되는구나. 네,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다는 못 나왔는데, 봐서 저도. 그냥 잠시만요. 다른 분들. 저 먼저 할게요. 네네. 제가 제일 적게 본 것 같아서 저는 초반부에 좀 보고 제일 최근화를 봤거든요. 근데 최근화 얘기를 하면 스포가 되겠죠? 근데 약간 스포 방지, 뭐 스포 주의를 해주시고 키요시란 인물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고 굉장히 잘 사는 집이더라고요. 일본인 친구인데 근데 얘도 재능이 있는데 노력하지 않는 친구. 그래서 결국 이것도 나루토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 군상이야.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이 발레단에서 다른 사람 제가 잘 모르는데 키요시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일정 정도의 재능을 갖추고 이제 노력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재능들을 다 갖춘 사람들이 모여 있고 결국 나루토처럼 결국은 다 잘하는 사람들인데 노력을 하지 않아서 된 거야. 너희는 그러니까 노력을 해. 이런 느낌인데 전 이제 깊게 못 봐서 모르겠어요. 이 발레단 안에 할아버지 이 주인공을 제외하고 재능은 없지만 노력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그거는 만화를 다 안 보셔서 그런 게 만화 첫 부분에 원장님 얘기하세요. 이 하잖아요. 발레단은 재능 있는 애들만.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근데 그 중에서도 차이가 없나요? 그러니까 뭐 그 중에서의 차이는 모르겠는데 애초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노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 그렇군요. 네, 지금 융 작가한테 제가 태클을 지금 멀리서 지금 건 건데, 네, 융 작가가 이제 앞부분을 잘 짧게 보고 와서 제가 이제 첨언을 한 겁니다. 그 애초부터 이 발레단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공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노력은 저 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들이고 직업 발레단이니까 여기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적게 봐서 그렇게 몰랐던 건 사과드리고요. 그러면 특별히 받아준 거군요, 이 할아버지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배우고 싶어서 연습을 해.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지금 단장님이 지금 키요시에게 했던 말, 나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공을 들이고 싶지 않다. 그 말은 참. 그러니까 보통은 누군가에 관심이 없다라는 영역을 넘어서서 발버둥 치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봐주지 않겠구나. 그건 사실 서운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증거 같기도 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거. 관종들이 그래서 열심히 설치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몇 화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주인공 그 어린 학생 주인공 체록이라는 주인공이 알바 하다가 오토바이 이제 뭐 넘어졌는지 짬뽕 다 흩어져 있고 비가 많이 와서 네네네 그래서 손까지 까졌다 막 이러면서 그 딱 다시 장면에서 멀어지면서 딱 그 말풍선 하나에 나 안 힘들어였나? 네, 맞아요. 그걸 보면서 그쵸. 예, 짱 뭔가 왔어요. 어떤 장면인지 기억이 났어요. 뭔가 저의 한 6년 전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전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거잖아요. 네가 어떻게 알아요? 내 6년 전에 이 감상. 그 외모가 아닐 것 같아서. 외모 말고요. 저는 외모를 얘기하는 게 이 태피디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극복해온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만화는 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림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는 비교적 이제 좀 오래된 최근한데 그 둘째 아들이 체로기한테 부탁하는 장면. 아버지를 좀 부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약간 그러니까 지금 발레를 하시는 분이 노인분이 약간 치매가 있어요. 지금 치매가 있는데 알츠하이머. 그래서 기억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마치 그 슬램덩크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강백호가 부상당하고 지난 3개월 동안 배운 것보다 잃어가는 시간이 빠를 거라고. 근데 이 할아버지도 그런 두려움을 좀 가지고 계세요. 자기가 기억을 못하면은 배웠던 발레도 자꾸 까먹을까봐. 그래서 동작을 조금씩 계속 연습을 해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냥 그 장면이 좋았어요. 그 체력 훨씬 더 아까 브로맨스 말씀하셨듯이 체록이한테 부탁하시는 장면. 너를 좀 더 신뢰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잘 도와달라고. 뭔가 약간 불치함은 뭐 그런 것도 떠오르기도 하고 뭐 약간 되게 겸손이라기보다 그 불치함을 여기서 언급하면 아주 그것의 정석이죠.
할아버지가. 굉장히 그 캐릭터들이 되게 바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네네네. 굉장히 뭔가 아침 드라마 같은 느낌을 약간 느낌상 그냥 이게 캐릭터들이 요즘 막 아침 드라마는 막장 아니에요? 네네, 죄송합니다. 막장이고 그 전혀 비유가 그런 거 잘못됐는데 아니고. 아침마당이라고 바꿀게요. 아침마당도 막장이거든요. 제가 안 본 지 오래됐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평화로운 느낌을 좀 그냥 전달하고 TV 싶었는데. 소설 이런 느낌. TV 소설이나 TV 문학관 그냥 잔잔하게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모두가 그러니까 이렇게 벗어나게 막 이렇게 튀거나 뭐 네, 그런 인물 네. 없을 것 같은 약간 네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TV 소설, TV 문학관. 그 채록이 어렸을 때 축구 같이 하던 네. 양아치 양아치. 친구도 그렇게 양아치가 아니고 아니죠. 굉장히 착해요. 양아치인 것 같은데 네. 막판 가면은 할아버지 도와주고 아 그래요? 되게 할아버지 도와주다 맞고 저는 그 친구도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게 그 친구는 체력을 질투하잖아요, 약간. 뭔가 네. 자기는 지금 그냥 당구장에 당구치고 이렇게 뭔가 꿈이 없는데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그걸 약간 질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질투하면서 그리고 약간 응원하는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런 너무 느낌. 착한 관점에서 바라본 작품 같나? 이 뭐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작품이. 아니 원래 근데 세상은 다 아름다운 거죠. 아니,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네. 왜 내 감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아니, 헷갈려 아니요. 가시는지. 네. 내가 이러는데. 이상 공작소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다음 웹툰이죠. 나빌레라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좀 채씨님도 지금 이렇게 따로 리뷰를 채씨님 게시판에서 올려주고 계신데 살짝 좀 뭔가 업로드가 늦어요, 그렇죠? 네. 이 방송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글이 좀 네네. 약간 늦으시더라고. 그 좀 바로바로 좀 올려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들어봐 주시면 카페 공간에서도 이렇게 이거를 글로 뭐 물론 살짝 이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와 올라가는 글 내용이 살짝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 안에서 요거 들어봐 주시고 또 글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다른 생각과 관점이 있으시다 하는 분들은 또 카페에서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또 참여로 저희가 해서 방송으로도 같이 실어드리고 또 여건이 되면 기프티콘 같은 것도 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준비해 주신 게 이제 사실 저희 메인 작가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영입 작가와 탁 저거 되는 방 기자와 융 작가님. 방 기자님 글인가요? 뭔 소리야? 이거 왜 마무리를 안 해? 마무리. 네네네. 마무리가 이상한 것 같아요. 다음 거나 방 네네, 기자님 제 거죠, 글이 예. 올라갈 예정인데. 네. 그쵸, 뭐 단편선 쭉 올려주시다가 다른 걸 좀 준비해 오셨는데. 네. 아, 이제 단편선은 여기서 말씀드려. 단편선은 이제 우리서 시간이 되면 가끔 쓰고 이제 장편을 쓰려고요. 장편에 써갖고 얘기를 하려고. 네. 이렇게 항상 방송에 녹음되면 안 지키려고. 제가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하고 알겠습니다. 지키고. 그러기 네, 위해서 지금 발언해 주신 거란 것도 네. 알고 있고요. 이제 자, 단편선을 그런 들어갔어요. 관점에 지금 단편선으로 3작품 남겨주신 게 다 지금 무죄, 네네. 무죄 1, 무죄 2, 무죄 3으로 올라가 있는데 좀 이 참여를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목 이 작품의 제목을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라는 거 여전히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작가님께서 강 네. 기자님께서 좀 중심이 되셔서 좀 생각을 빨리 해서 제목을 빨리 붙여주셔야 좀 네네. 더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아직도 2자릿수예요. 네, 괜찮아요. 아니 내가 안 괜찮다. 알겠습니다. 네, 뭐 오늘은 그냥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소감을 말씀해주고 싶은 분만 오늘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화는 나루토입니다. 네, 저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많이 못 봤지만 지금 10몇 편째 지금 50몇 개까지 있다고 하니까 아니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38화까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꾸준히 읽어보기 제 스타일의 웹툰이었어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공작소였습니다. 동상이몽이었습니다. 네,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적인 이상한 그 이상 여기는 이상 공작소입니다. 이상 공작소 볼륨 1 동, 상, 이, 몽